네, 마켓앤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낙폭을 그래도 어느 정도 줄였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0.4% 내리면서 189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1% 넘게 밀리기도 했는데요. 이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 모두 매도에 나서고 있죠. 투자 주체별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매도에 가담하고 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개인만이 외롭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눈에 띕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 모두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차익 거래에서 매도 그리고 비차익 거래에서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비차익 거래 매수 우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는 현재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891을 걷고 있고요. 코스닥은 500선에 걸쳐 있습니다. 장중에 500선이 깨지기도 했었죠. 원달러 환율은 현재 8원 10전 오르면서 1137원 60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종별 현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나란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살펴볼까요? 운송장비 업종 쪽에서 강세가 나오고 있네요. 0.5% 업종 지수로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TX 조선해양이 3.7% 상승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역시 1.6%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9% 오르고 있는데요.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일단 한 발 물러선 이후에 재무 구조에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이 사라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수에 따른 부담이 사라졌다라는 평가겠죠. 한진중공업이 1%대 상승세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이목재 쪽으로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펄프가 1.1%, 한국재지가 0.9%, 한솔재지 역시 0.9%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업종 쪽으로도 약하게나마 상승세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광산업이 0.1% 오르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었는데 1.3%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은 오르고 있습니다. 0.2%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OCI도 역시 0.1% 오르고 있고요. 호남석유 2.3% 급등하면서 시장을 좀 주도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업종 쪽으로는 약세인데요. 그나마 하락률이 덜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이 2.3% 오르고 있고요. 대우증권이 0.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증권 0.5%, 골든브린지증권 역시 0.4% 오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진한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종이 어디 좀 오르는가 싶었는데 오늘 다시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지금 6%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8% 넘게 밀리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낙폭을 많이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UBS 쪽에서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현대산업 역시 4.5% 현재 하락하고 있고요. 대림산업이 2.4%, 벽산건설과 평림산업 역시 약세장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비금속업종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업종에서는 현재 한일시멘트가 1.1% 내리고 있고 삼광유리가 1.6% 하락하고 있습니다. 철강금속업종도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포스코가 0.7% 밀리고 있고요. 고려아연 2.3%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역시 1.3%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종별 현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가 이번 수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 해우소 시간인데요. 전화와 문자 메시지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참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맥투자증권의 이지광 상무 연결해서 현재 시장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좀 불안한데 그래도 초반보다는 많이 만회했네요. 네, 지난 목요일 날 있었던 옵션 만기일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않았는데 네. 시장은 여전히 혼돈, 말 그대로 카오스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장의 충격에서 그 마음을 진정시키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또 많은 기관이면 기관, 외국인이면 외국인,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이 주식시장에서도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1890선이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아침 시초부터 개파락하면서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그동안의 상승 추세에서는 다소 이탈된 도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급락을 하기보다는 재차 상승을 위한 물량 소화 과정, 다시 말해서 에너지 비축 과정이 다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분들이 좀 더 냉철한 시각으로 시장을 다시 한번 바라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자, 왜 그렇게 보는지 전 세계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서 시장 수급 동향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다우존스 공업지수가 178포인트 1.59%가 하락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그렇다고 본다면 다우존스 공업지수 지선 라인이 이탈된 11,100포인트 라인이 붕괴됨으로써 이제는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다우존스 공업지수도 그 다음 좀 더 강력한 지지선 라인이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이 1,800포인트 라인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서 200포인트 정도의 추가 하락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시장 상황은 11,000포인트를 축으로 해서 상단에 11,300포인트, 하단에 1,800포인트 라인에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상승을 위한 역시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급락 요인은 주 초반에 발표됐던 소비지수는 아주 긍정적으로 호조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어젯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젯밤에 발표됐던 제조업 지수의 악화 발표가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일부 매도세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렇다고 본다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시장은 뉴욕 증시의 경우는 이런 선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그동안의 추세 매매 전략으로 상승 기조에서는 이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서 이제 유럽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증시 한번 보죠. 영국 증시 같은 경우는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죠. 2.37%가 하락하면서 138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5,680포인트대로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죠. 그래서 영국 증시의 경우도 지선 라인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어젯밤에 열렸던 영국 증시의 음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 매도 여파를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런데 영국 증시도 그 다음 라인이 또 5,600포인트 이하권대는 좀 더 강력한 지지선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영국 증시도 5,700포인트를 축으로 해서 5,600포인트 라인의 지지선 그리고 상승 시에 매도 물량에 의해서 이런 모습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영국 증시뿐만 아니라 독일 증시도 마찬가지죠. 독일 닥스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증시의 경우도 1.86%, 126포인트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렇다면 유럽 증시 중에서 독일 지수도 그렇죠. 지지선대가 아직 붕괴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지지선 6,600포인트를 축으로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그재그 패턴의 모습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지그재그 패턴의 모습을 보일 때가 개인 투자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패턴에서는 정석 투자가 뭐냐면 단순히 급락을 하면서 연속 이틀 특히 개파락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매수했다가 반드시 짧게 끊어치는 이런 매매 전략이 다음 주까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일본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 장이 시작을 했죠. 일본 증시는 현재 0.68% 66포인트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그러나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 시장이 동반 상승 랠리를 펼쳤던 지난 10월 달에도 상승하지 못했고 11월 달 들어서 1차 상승 이후에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했다는 눌림목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조정 또한 제가 지난 10월 달에 오는 조정도 말씀드렸죠. 결국 이 조정도 지난 8월 말 9월 초에 저점이 붕괴되지 않는다면 쌍바닥을 찍으러 가는 과정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결국 일본 증시의 경우 니케이 증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결국 이 저점이 붕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 요 라인에서 반등하는 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중국 증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히 중국 증시가 도깨비 시장이죠. 아직까지 이 중국도 이 하드웨어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세계 선진국 대열, 경제 대국에 진입을 했습니다만 역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다소 미약합니다. 자, 주시장도 마찬가지죠. 순간적으로 급등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증시의 경우도 보면은 상해종합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역시
단기 추세는 이탈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라인이 어디가 지지선입니까? 이 라인이 강력한 지지선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결국 상해종합지수도 이 라인을 축을 해서 지금 현재 상해종합지수가 전일 종가가 3030포인트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그 라인을 축으로 해서 역시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해외 증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예, 상승 추세 선전에서는 오늘의 모습에서 이탈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계 증시의 경우는 밑에 추가 하락 시의 지지선과 올라올 때의 차익 실현 매도 물량에서 소강 국면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예상되고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소강 국면이 어떤 이런 기간 조정의 모습이 한 1, 2주간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국내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투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종합지수야 오르든 빠지든 내가 투자하는 종목만 오르면 되지 않느냐. 또 세계 증시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국내 시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증시의 흐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세계 증시도 글로벌화돼서 해외 증시의 상황이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특히 종합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종목별 투자 전략도 새롭게 짜야 되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국내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말씀드렸던 코스피 시장 기준 1890선의 그렇죠. 하단 지선 추세가 상승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1890선이 붕괴되면 안 되는데 네네. 오늘 물론 1891포인트로 1890선을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시초가 갭으로 붕괴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 1920포인트 라인부터 1970포인트 라인까지 엄청난 매물벽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라인이. 그러면 이 라인 1920포인트 라인에 올 때마다 계속해서 매도 물량에서 되밀리는 그런 모습이 예상됩니다. 네네. 다만 밑에 하단의 지지선도 강력합니다. 자, 1890선이 붕괴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다음 지지선 라인이 어느 라인이냐? 예, 1860부터 1820포인트 라인이 또 강력한 지지선 라인입니다. 네. 그러면 1890을 축으로 해서 역시 등락을 거듭하는 이런 과정이 국내 시장에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매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 자, 위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새벽에는 뉴욕 증시는 급락을 보였지만 이미 국내 증시는 선반영되면서 어제까지 지난 목요일부터 4일 연속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지지선 때 1890포인트 선이 근접했고 붕괴됐기 때문에 붕괴했다는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할 필요는 없죠. 매도 전략을 세우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네. 추가 반등을 보인다든가 내일장 반등 시에는 한번 이익 실현을 해주는 그리고 밀릴 때 다시 매매하는 다소 어렵지만 이런 발빠른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한 이렇게 발빠르게 투자하기 어려운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이라면 이제 장이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큰 추세대로 본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것은 월봉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도 한번 월봉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월봉 추세를 본다면 이 기조는 상승 트렌드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월봉으로 본다면 1820선이 붕괴되지 않는다면 이 추세는 살아있는 모습 이 라인이죠. 네. 그러면 제가 일봉에서도 앞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1820선이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장은 붕괴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오늘 장도 오르면 되밀리는 그런 모습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상승 탄력도를 체크 여기서 지금 장은 긴급한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거래소 시장의 매매 동향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환율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환율의 상승과 하락 여부. 지금 환율이 장 초반부터 현재 8원 80전 상승하면서 1380원으로 환율이 급등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에서의 주가의 상승은 예상하기는 어려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 금주와 다음 주까지는 종목별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개별 테마주를 중심으로 해서 종목별 대응 전략으로 당분간은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종목별 매매 전략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추세적으로 본다면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점과 고점의 사이에서 움직이는 다소 지루한 박스권의 틀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종목별로 선별화된 가운데 상승이 펼쳐지고
펼쳐지는 그런 종목별 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종목으로 저희가 관심을 압축하기 이전에 짧게 어제장에서 외국인들 기관 어떤 종목을 취매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한번 살펴보죠. 네네. 과연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추세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시장에서 어떠한 흐름을 보였는지 매수 종목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그들의 매수 강도가 지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무슨 변화 패턴이 있는지 한번 살펴봄으로써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시장의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삼성전자를 1229억 원 엄청나게 매수했습니다. 어제도 삼성전자는 강세했죠. 근데 오늘은 10,000원 이상 크게 하락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러브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SK에너지, 현대상선, NHN, 우리금융을 매수했는데 큰 특이점이 있습니다. 뭐냐? 삼성전자는 매수 강도가 강합니다. 여전히 1200억 원 이상 매수했으니까. 그러나 그 다음 SK에너지, 현대상선, NHN, 우리금융을 보면 매수 규모가 확 줄었습니다. 200억, 100억대로.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장에서 삼성전자 하나만 러브콜을 지속했을 뿐이지 나머지 종목에 대한 매수는 규모가 엄청나게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네네.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보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하나금융지주를 엄청나게 매수했네요. 외환은행을 매수한다, M&A 하겠다 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하나금융지주를 1200억 이상 매수하면서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물산, 하이닉스 역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연기금 위축이 되면서 그동안 낙폭 과대됐던 종목군들 그리고 선도주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하나금융 지주에 대해서만 1200억 이상 순매수를 보였을 뿐이지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 매수 규모는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에서 국내 시장,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강도를 보면 매수는 했대 그 규모는 주초나 지난주에 비해서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도 단기 추세 이탈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서 이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셀트리온, 야,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상승 탄력도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의 대장주죠. 셀트리온을 47억 원 매수하면서 OCI 머티리얼즈, 멜파스 다음 서울반도체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AP 시스템을 115억 원 매수하면서 SFA, 성우 하이텍, 네오위즈 게임즈, CJ 인터넷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CJ 인터넷은 어제 장마감 이후에 CJ 그룹에서 엄청난 합병이 6개의 계열사들을 합병하는 그런 공시를 했죠. 그러면서 이 CJ 인터넷이라든지 온미디라든지 엠넷 미디어 뭐 이런 종목군들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CJ 인터넷도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 상위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동향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미리 선주력을 받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크게 하락할 것은 없는 이제 지선 라인에 근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금주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 시장의 선별적인 종목별 매수 전략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국내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모습을 보면 일부 삼성전자에 대한 러브콜은 지속시키고는 있지만 나머지 대형주들에 대한 매수 규모는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일부 펀더멘탈이 좋은 재무구조가 우량한 개별 종목별 대응 장세의 모습을 어제장에서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압축을 더 해보도록 할까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자, 이런 장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에 저희들이 이제 속칭 선수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발빠른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특히
데이 트레이딩이든지 스윙이든지 단기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분이라면 지금장이 오히려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 이런 약세장 속에서 수익을 내면 기분이 또 배가가 되죠. 상승장보다. 그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제가 보는 한번 금주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금주에 한번 매수 관심을 가져봐도 좋은 종목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모두에도 살짝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온미디어입니다. 네. 자, 이 온미디어 뭐 개별 종목 매매를 안 하시는 분이라면 모르시겠습니다만 이 온미디어는 CJ 계열사입니다. 그렇죠. 케이블 TV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 지주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CJ 그룹에서 어제 날짜로 6개의 자회사를 통합하면서 통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출범시킨다는 공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 및 매출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패턴으로 본다라도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3,800원 전후한 시점 매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침 시초가부터 갭 상승하면서 지금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죠. 네. 3,950원인데요. 3,900원 이하권대에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오늘이 아니라 하더라도 금주에.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차트가 나오죠. 야, 크게 이렇게 1차 상승 위에 눌림목을 받고 자체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죠. 완전히 이것도 바닥 탈출 신호입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했다는 눌림목의 과정입니다. 두려워하실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요 라인이 3,800원입니다. 그래서 3,900원에서 3,800원 라인, 요 라인에서 금주 한번 매수 관심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종목 이외에도 지금 오늘은 거래가 정지했습니다. 온미디어 홀딩스, 엠넷미디어 이런 종목, CJ인터넷 이런 패턴의 종목군들이 다 합병에 들어가는 회사들입니다. 같이 네. 한번 참조해서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역시 개별 테마주입니다만 그룹사 관련주 중에서 한솔 CSN을 한번 두 번째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자, 한솔 CSN은 이 한솔그룹의 물류 전문회사입니다. 이번에 이 한솔그룹에서 가장 악재가 한솔건설의 워크아웃설이었죠. 이 워크아웃 악재가 이제 거의 해소 국면에 진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한솔건설을 워크아웃하면서 그룹에서 주력 사업을 좀 더 재정비해서 집중한다는 전략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에 따른 모멘텀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한솔기업에서 주력으로 키우는 업종에 대해서는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가격적으로도 장기 조정 마무리 국면에 놓여져 있습니다. 적정 매수 가격대는 저는 2,400원 이하라고 보는데 오늘 장에서 2,400원 이하로 들어오고 있네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도 지난 4월달에 4월에서 5월 초까지 1차 상승 이후에 가격의 조정 그리고 기간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을 거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 지지선대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2,400원 라인에서 한솔 CS는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온미디어 그리고 한솔 CSN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경제신문 임진혁 기자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특징적인 부분 그리고 또 증권사들의 시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임진혁입니다. 네, 어제 현대건설 M&A 관련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이와 관련된 관련주들의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오늘 역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고요? 네, 현대그룹주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지 이틀째 관련주들은 여전히 주가 하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은 증권사들이 잇따라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5% 가까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미래에셋증권과 삼성, IBK, 하나드투, KTB 투자증권 등은 일제히 현대건설의 목표가를 낮춰잡았습니다. 네. 현대건설 인수에 많은 돈을 쏟아부은 현대그룹이 인수 이후 현대건설의 자산을 유출할 가능성이 있어 기업 가치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상선은 3% 가까이 내리며 이틀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던 현대증권과 현대엘리베이터는 상승세로 돌아서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10대1 감자를 결정한 에큐리스가 장 시작과 함께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에큐리스의 감자 결정에 따라 자본금은 280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오늘 25일 전기차 출시를 앞두고 있는 AD모터스는 나흘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며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1900선이 깨졌고요. 오늘 장중에는 코스닥 역시 500선이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자체에 불안감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증권사들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IT주를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양적 완화에 따른 선진국 시장 수급 개선이 IT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대차 잔고가 11월 초부터 감소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점도 의미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우증권은 증시가 연고점을 형성한 뒤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조정을 급등 이후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하고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매수세가 몰리는 화학, 운수장비, 유통, 서비스업에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증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우선주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선주는 유통 물량이 적어 거래가 쉽지 않다 보니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게 마련인데요.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도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내년에도 이익 개선이 예상되고 보통주와 주가 차이가 크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투자할 만하다고 내다봤습니다. 투자유망 우선주로는 화학, 정유, 금융, 건설 관련 우선주와 IT 강세를 고려해 삼성전자 우선주도 초과 수익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임 기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임진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잠시 후 여러분과 함께하는 투자 해우소 시간이 진행됩니다. 정영환 전문가가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에게 문자를 주시거나 전화 주셔도 됩니다. 전화는 서울 전화고요.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 가격, 비중, 매수 시기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봤었던 5종목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트레이드증권 김병수 실장께서 말씀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중국 수혜주로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4% 내리면서 105만 9천 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 절상 그리고 또 내수 수비 확대 수혜주로서 한번 지켜볼 만하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20만 원, 손절가는 100만 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우증권 박종혁 과장과 함께 살펴봤었던 4종목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살펴봤을 때 삼성전기 주가 흐름 상당히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는 0.4% 오르면서 126,5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초가에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1만 5천 원 선입니다. 대덕전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꾸준히 유지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말이 갈수록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전자기기업체 그중에서도 부품업체 쪽으로 관심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덕전자 역시 시초가에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1.1% 급등하면서 현재는 8,14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8,700원, 손절가는 7,700원입니다. 네, 지스타 2012 개막을 합니다. 이 박종혁 과장과 함께 살펴봤었던 2종목의 흐름 살펴볼 텐데요. 먼저 NC소프트입니다. 현재 상승 출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5% 급등하면서 26만 3천 원 선을 걷고 있습니다. 아이온을 넘어서는 아주 뛰어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떤 게임인가 했더니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인데요. 이번에 발표가 된다고 하죠. 어떤 흐름을 보일지 상당한 주목을 낳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막 또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1.74% 오르고 있고요. 목표가는 29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시긴 했는데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30만 원 선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절가는 24만 5천 원 선입니다. 네, 네오이스 게임즈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작 게임을 출시할 예정에 있는데요.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1.5% 마찬가지로 상승하면서 51,2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레이더스라는 게임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은 중국에서 이미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요. 오늘 매수가에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56,500원입니다.
정영환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 해우소 시간입니다. 정영환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많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요. 낙폭도 상당히 줄였습니다. 0.3% 내리면서 1892를 걷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500선을 좀 깨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회복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시장은 아침에 갭 하락돼서 지금 이제 좀 아침에 좀 오전적에 좀 들고 있는데요. 시장 역시 좀 강한 지금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우려감에 대한 어떤 좀 아침에 대한 물량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반등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장은 조금 좀 좋지 않나, 좋게 흐르지 않겠나. 여기서만 조금 지켜준다면은 1900선만 좀 지켜준다면은 오늘 주가의 흐름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후반은 좀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종목별로 상황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한솔 케미칼이요. 한솔 케미칼이요. 예.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약 16,500원요. 16,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죠? 20%요. 20%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그냥 그게 좋다고 해서 샀는데 어떻게 되나 싶어서 여러 가지 차유가 좋고 올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근데 목표가하고 가지고 가도 되는 건지 네. 그게 궁금해서요. 네. 매수를 언제 하셨어요? 한 얼마 안 돼요. 최근에 하셨군요. 지금 차트를 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예. 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손실을 입고 계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체크를 예. 해드리겠습니다. 수급 자체는 그다지 나쁘지는 않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 매수를 하는 움직임 보여줬고 오늘 조금 낙폭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솔 케미칼 지금부터 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네, 한솔 케미칼은 최근에 좀 주가가 좀 하락이 됐습니다. 지금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조금 차익 실현 나오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4분기에서 내년 정도 보시면은 전자재료사업부에서 실적 성장성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지금 수급도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양쪽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흐름은 괜찮고요. 오늘 흐름 약세 흐름인데요. 조금 더 견디시면은 이 종목은 좀 상방적으로 보시기 낫고요. 지금 하방적으로는 15,000원만 지켜준다면은 15,000원의 지지만 나온다면은 이 종목은 좀 위를 좀 보시기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이제 들어와서 조금 상승 구간에서 조금 밀렸지만은 어차피 이 종목은 좀 조정을 좀 받고 올라간 종목이다. 어떤 종목이든 좀 올라오면 조정 받죠. 그래서 조정의 폭이 좀 깊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내년 정도, 그러니까 내년 1분기까지는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2만 원 선을 돌파해야 되는 관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좀 밀어 보신다면은 한 28,000원, 7,000원 정도 언저리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5,000원 이탈하면은 여기서는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손절가도 아니네요. 14,200원 같으면요. 그래서 15,000원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전화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요. 문자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 예. 어떤 종목입니까? 예, 반갑습니다. 현진 소재를 현진 소재요. 예. 네, 11월 달에 11월에 얼마 안 매수하셨고요. 됐습니다. 예. 네. 2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30%.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죠? 한 30%. 30%요. 한 번에 매수하신 겁니까? 아니면 좀 분할 매수를 좀 한 번에 하셨나요? 매수했습니다. 분할 매수하셨다고요? 한 번에 매수하셨다고요? 한 번에. 네, 알겠습니다. 현진 소재 2.1% 현재는 오르고 있는데 그동안 좀 많이 내렸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략을 좀 짜드려야 될 것 같은데 비중도 30% 정도면 지금 충분히 가지고 계신 상황이라서 비중 조절도 일정 부분 필요한 게 좀 있어 보여요. 수급도 좀 좋지 않아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현진 소재 지금부터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진 소재는 최근에 21억 정도를 발행을 했고요. 네네. 그 결과가 그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최근 흐름에서 보면은 조금 매물대가 많이 걸려서 좀 많이 하락했다. 하락하는 부분에서 오늘은 강한 흐름.
그리고 2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는데 11월 달에 2만 원대 매수를 하셨다는데 네. 사실은 그런 자리가 좀 매수 자리는 아니고요. 그리고 한 번에 매수를 하셨다는데 여기도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투자 해오소 코론을 하면서 너무 손실 본 분들도 많고 또 그리고 매수를 하실 때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 한목에 매수를 하시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먼저 드리고요. 지금은 오늘 강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일에 보면은 지금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물량 나왔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외국인들이 좀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조금 주가는 흐름은 앞으로 조금 더 상방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거의 뭐 지금 14,650원까지 흘렀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를 놓치시고 하셨는데 일단은 18,000원 돌파해야 됩니다. 이 종목은 18,000원 돌파해야지만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 2만 원대까지 간다고 그런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사실은 대대가 나오면서 아주 주가는 흘렀지만은 그런 구간에서는 조금 손절을 좀 하시는 그런 발빠른 대응도 필요하겠고요. 지금은 손절가를 굳이 드린다면은 14,850원 이탈하면 드리는데 여기까지는 안 느리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상방 쪽 보시면서 18,000원 돌파하면은 매수가까지 가시는데요. 그리고 조금 더 위로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일단 2차적으로 보면 21,800원 정도 돌파해야지만이 22,000원 정도 보시면 대응하시면 되겠는데요. 21,800원 정도 구간에서는 여기서는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풍력 기자재주 쪽으로 해서 오늘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뭐 태웅도 어제 8% 급락을 했었고요. 뭐 평사는 관련 뉴스도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이 업종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빠져나올 부분은 없을까요? 네, 지금 테마주도 흐름은 대체로 보면은 흐름 자체가 2박 3일, 3박 4일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3일 정도로면 4일 정도 조정이 나오고 이후에 지지부진하다가 또 한 번 더 흐르다가 사실은 테마주들은 우리 개인들이 따라하기가 참 힘든 종목입니다. 그래서 테마주도 흐르면 좀 올라갈 때 잡아서 바로 좀 흐름이 좀 약해질 때는 바로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도 드리고요. 그리고 테마주들, 특히 오늘 풍력 테마주들은 얼마 전에 정부 정책 발표 때문에 올랐지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호지가 나와서 올랐다라기보다는 그런 점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제일기획을 매수하셨어요. 12,5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 보유하고 계신다고 420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일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목표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제일기획 주가 흐름을 살펴보니까 지금 12,200원 선 매수가에서 약간 모자랍니다. 손실을 좀 입고 계시는데 뭐 아직 예단을 내리기는 어렵죠. 네. 제일기획은 3분기 영업이익이 125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한 5.8% 증가를 했지만은 매출액은 1,42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 줄었습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도 179억으로 8.2%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락은 했지만은 어제 많이 하락을 했죠. 어제 많이 하락한 부분에서 보면은 외국인들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들은 좀 패고 있지만은 이 종목은 그래도 좀 상승 쪽으로 보시기 낫고요. 좀 많이 순식간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손절가는 놓치신 것 같고요. 일단은 상방 쪽으로 많이 본다면은 일단 13,000원에서 14,000원 구간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손절가를 드린다면은 조금 더 밑으로 보십시오. 손절가는 지금 11,800원 정도 이탈한다면 여기서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짧게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11,800원 선 이 손절가를 지시해 주셨습니다. 제일기획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전화 이번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두산중공업이요. 네, 두산중공업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 네, 얼마에 매수하셨죠? 좀 비쌀 때 하고 좀 쌀 때 하고 해가 중간 해가고 91,000원 정도 되는데요. 91,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좀 손실을 입고 계시네요. 예, 좀 많이 입고 있어요. 네네. 비중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25%요. 25%요. 네, 두산중공업 이 기업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회사가 좀
두산 인프라코어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매도 해봤는데, 네. 예, 회사가 좀 튼튼한 것 같아서 좀 중기로 갖고 가려고 샀어요. 네. 중기로 바라보신다면은 뭐 제대로 보신 거고요. 현재는 좀 손실이 있으신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매수가가 정확히 한 9만 얼마 정도 됩니까? 9만 800원 정도 돼요. 9만 800원 정도 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비중은 25% 가지고 계시고요. 네. 저희가 두산중공업 지금부터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좀 하락한 부분은 턴키 원전 수주 결렬 소식에 의해서 조금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 내년을 좀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중기라도 종목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때는 내가 이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단기적으로 급락한 시점에서는 좀 일단 매도를 하시고 밑에 자리에서 좀 기다리시면 좋고요. 지금 그러면서 보면은 그렇게 좀 오늘은 뭐 약세 흐름이지만은 좀 단기적인 하락 부분에서 보면은 6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은 되지만은 그래도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제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뭐 기관 외국인에서 양매도가 나오고 전일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전전일에는 매수가 들어왔지만은 매도가 나왔다. 이 부분에서 보면은 역시 주가는 조금 흐름은 약세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내년까지 보시면요, 내년까지 보시는 대응법은 제가 보기에는 한 11만 원 정도 드리는데요. 네. 사실 11만 원 돌파하려면은 전고점이죠. 전고점 쌍봉입니다. 네. 9만 6천 원, 9만 7천 원 구간에서는 좀 팔아주는 그런 전략도 필요했는데 여기 돌파가 좀 관건입니다. 그래서 대쌍봉 구간을 돌파한다면은 이 종목은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를 드린다면 8만 원 이하 떨어지면 조금 여기서는 비중 축소 내지는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중 축소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선을 바라보고 네, 지금 가지고 네네. 있는 물량에서 한 50% 정도 절반 비중 정도. 축소하시고 그리고 좀 밑으로 본다면요. 네. 만약에 이 종목이 한 7만 6천 원까지 빠진다면은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당장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네. 조금 더 지켜보고 네, 접근하는 중기로 편이기- 보시니까 그렇게 네네. 말씀드린 겁니다. 추가적으로 뭐 물량을 더 확보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할 필요는 없겠네요. 지금은 네. 재매수 관점은 아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비중이 되신다면은 네. 한 종목에 너무 편중하시다 보면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산중공업 저희가 상담 진행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아니군요. 지금 BNG 스틸에 대해서 문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12,6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700주를 가지고 계신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8841님께서 보내주신 BNG 스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도 가능한 권역인지 그 부분도 좀 진단을 내려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BNG 스틸 한번 보겠습니다. BNG 스틸은 이 종목도 지금 최근에 많이 좀 하락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어떤 흐름 자체는 조금 121 이등평균선 윗자리에 있지만은 사실은 60일 이등평균선 이탈하면서 좀 데드가 좀 발생됐고요. 그리고 지금 흐름은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하방 쪽에 힘이 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매 동향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어제 매수를 좀 들어왔는데 그렇게 많은 물량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밑꼬리 부분에서 좀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이 종목은 일단은 12,600원 같으면 좀 높은 가격이죠. 현 가격 대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목표가는 13,000원 정도 드리고요. 손절가를 드린다면은 지금 120일 이등평균 이탈한 자리. 그러니까 10,000원은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조금 여기서는 좀 비중 축소 내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손절을 좀 생각하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예.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현대 밀포조선요. 현대 9만 밀포조선이요? 천 원에 10%요. 네. 가격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가격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9만 천 원. 19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 예, 예.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10% 정도요. 10%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번 살펴보니까 손실을 좀 입고 계시고요.
오늘 예.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고는 있는데 예. 매수를 최근에 좀 하셨나 봐요. 조금, 예, 오래되진 않았는데, 네네. 한 20만 올라가더니만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네. 조선주 전반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 네. 쪽에서는 현대미포조선 현재는 매수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대미포조선 목표가, 손절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최근 시장에서 조선주가 조금 시장을 좀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주가 좀 시장을 이끌었고 앞으로 조선주 흐름은 내년이 더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가 여기까지 시장을 이끌어 왔다가 사실 조선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조정받은 이후에 반등이 일어났는데 이 종목이 21만 원까지 20만 원대에서 좀 올라왔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종목은 물론 뭐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린다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지만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반등이 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19만 원선만 올라탄다면 여기서는 재매수 관점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안 많다면은 지금 뭐 10% 정도 선이니까 19만 원 선에서 어떤 지지만 나온다면은 재매수 관점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위로 보시면서 전고점 돌파하고 보면은 이 종목은 내년까지 보시면서 26만에서 27만 정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를 드린다면은 16만 5천 원 정도 이탈한다면 손절가를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문자 상담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7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40% 가지고 계시는데요. 삼성물산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삼성물산이 어제 호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칠레 광산 지분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주가 흐름 현재 같은 경우는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0.4%에서 0.5%대 등락을 좀 거듭하는 모습인데요. 삼성물산 지금 매수하신 분께서는 손실을 좀 입고 계신 상황인데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 주가 흐름 자체가 변동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우상향 방향을 향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조정받고 지금 네. 호재가 나오면서 좀 종목은 좀 상승 구간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합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 72,100원을 찍었지만은 삼성물산은 지금 다른 건설주하고 좀 틀리게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좀 주의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본다면 8만 원 정도에서 선에서 올라오면은 조금 차익 실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손절가를 드린다면은 63,500원 정도에서는 여기까지 내려오면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물산을 끝으로 상담 진행해봤습니다. 정영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낙폭을 0.1% 코스피가 내리고 있습니다. 1895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500선을 깨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0.1% 내리면서 현재는 50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많이 오르고 있네요. 7원 70전 오르면서 1137원 20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켓앤 센 증시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